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오랜만에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투표해야 이긴다. 여야 나란히 사전투표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여야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좀 독려를 하면서 마지막 이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투표 관련해서 저희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전국 3,500여 곳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선관위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 굉장히 소쿠리 투표 뭐 이런 논란이 많았지 많았죠. 않습니까?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번 투표는 굉장히 좀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사전 투표율도 지금 속속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일단 조금 전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오후 2시에는 5.4%였고 오후 3시 지금 네. 3시에는 7.25%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일단 이 투표율이 그 예전 이 5.25% 보고 계신 지금 현재 투표율이고요. 네. 오후 15시 기준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3월 대선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못 미치는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12% 이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눈길이 조금 가는 거는 대구 지역이 지금 가장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네.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지역으로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이 2차 대선 연장전이 아니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사전 투표율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투표율이 못 미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그것도 오전에 김현 기자 네. 다 이미 투표를 끝낸 것 같아요. 여야 지도부들은.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 포함해서 네. 이른바 좀 거물급 후보들로 불리는 네. 이 정치인들은 모두 오전에 사전투표를 끝낸 상황입니다. 오전부터 사전투표 나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 결집을 좀 호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사전투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경기도민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다가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좀만 들어오세요.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투표하면 결정이 됩니다. 후보님 잠시 앞을 좀 봐주세요. 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지 금방 평가가 되리라고. 네, 다들 보시면 후보들 약간 다들 목이 쉬어 있고 조금 그러네요.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네.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부터 좀 짚어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 그리고 김기현 선대위원장은 울산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모두 사전투표 마친 상황인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내일 아직 사전투표하지 않았고요. 네. 내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 이 장소가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윤영선 후보의 인천 계양을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네.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영선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사전투표를 함께 하면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역시 뭐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수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이 전략 지역인 충북, 경기도 지역 찾아서
사전투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네. 지금 민주당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사실 좀 열세를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여론조사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때문에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네. 청계천에서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좀 어떤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여론조사 안 믿죠? 이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국민의힘한테 이거 모든 권력을 사유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검찰 공화국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용비어 첫날을 보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서울 대개조 공약이 정말 우려스럽고 재탕삼탕하는 것이고 정말 준비가 안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야 2달 전에 서울에 출마하면서 인터뷰할 때마다 부산을 갈까 서울을 갈까 망설이다가 서울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준비가 안 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청계천에서 총집결한 이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이 거기서 발언한 송영길 대표를 또 공격을 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이 후보의 모습까지 좀 보고 오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여야가 다 사전투표를 좀 해달라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다들 이제 우리가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셨지만 이제 사전 투표일은 이틀입니다. 네. 본 투표는 하루고요. 네. 아무래도 하루보다 이틀이 많이 하겠죠.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했다 이런 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젊은 층들 40대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주 지지층이 40대라든지 20, 30대에 네. 사전 투표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일부 보수 단체들이 사전 투표 하지 말자 그랬었죠.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좀 네. 전에 보신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투표율이 제일 낮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본투표로 가면 뭐 비슷비슷해질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원 의원들이 오늘 사전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빨리 사전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단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미리 투표하는 가능성 뭐 거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사전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가 지금 몇 곳이 있죠. 그중에 한 곳을 따져보면 경기지사 자리입니다. 김현 기자, 이 경기지사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조금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5차 내에서 박빙을 벌이는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저희 MBN이 실시한 지난 20일에서 21일 실시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김동연 41%에 김은혜 39%,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2.2%포인트,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모습을 이때는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후인 24일에서 25일 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네. 김은혜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43%로 36%에 그친 김동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4일에서 25일 실시한 이 한국갤럽 조사도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은혜 후보가 45%, 김동연 후보가 37%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교적 굉장히 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네. 많이 조금 여론조사가 좀 많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 게 좀 흔치 않은데요. 물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고 조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오차 범위 밖으로 이 결과가 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김현 기자가 이 세 가지의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얘기한 거는 한 일주일 전쯤 있었던 여론조사 그리고 그로부터 한 4, 5일쯤 뒤에 있었던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약간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짧은 시일 내에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같은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추세 확연한 변화다. 이러면 상당히 유의미 하겠죠. 그러나 조사기관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시기도 다르고. 네. 아마 ARS를 100% 했느냐 아니면 뭐 대면 유무선. 조사도 네. 병행을 했느냐. 이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서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나오는 것만으로 한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까 사전투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제 갈수록 사전투표 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두 유권자들이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전투표는 27일, 28일 이틀인데 네.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어제 이전까지 다시 말하면 딱 하루만 여론조사 결과를 네. 감안 못하는 것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본투표를 하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아까 우리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도대체 여론조사에서 읽을 수 있는 흐름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고 본투표를 해야 된다는. 네네. 그렇다면 이 양쪽 간에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질 텐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이 제도 이게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 법 자체, 이 규정 자체를 좀 손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사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강용석 후보입니다. 김현 기자, 어제 사실 강용석 후보 완주를 하나, 포기를 하나 이런 얘기가 살짝 좀 돌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이 네. 선대위원장인 차명진 선대위원장이 네. 어제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스톱이냐 고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글을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강용석 무소속 후보 어제 거리 유세에서 선거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네. 김은혜 후보 측이 아무래도 조금 단일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강용석 후보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사 안 될 거 나도 알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 완주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 나오고 결국에는 내가 사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지지율 10%만 나오면 한국 정치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좀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강용석 후보 지금 보니까 스톱이냐 고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나는 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10% 지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가능한 걸까요? 글쎄요. 현재 조사나 추세를 보면 네.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수층 지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표로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즉 당선 가능한 인물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네. 아마 이 경기도 선거도 결국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 않았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히려 단일화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부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중도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결국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결국 당선될 가능한 인물 이 인물로 이제 결국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같은데 워낙 지금 경기도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강용석 후보가 얼마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선거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강용석 후보 여전히 어쨌거나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